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라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규탄 대회를 이 대표 방탄을 위한 홍위병 노릇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출소 석 달 만에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300원대에 육박했고 코스피는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4만 4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지진 발생 261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의 생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출소 석 달 만에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기한을 채우고 지난해 11월 풀려난 뒤 석 달 만입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특성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34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수표로 뽑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 등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는가 하면 법원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리자 142억 원어치 수표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곽성도 전 의원의 항소심 역시 이번 김 씨 구속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시 구속된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태도를 바꿀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 씨를 제외하곤 다른 공범들 모두 유착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나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적시되진 않았는데 김 씨의 신병 확보로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검찰은 4천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시정농단, 내로남불과 같은 표현을 써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대표의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치적을 쌓고 민간업자에게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자치 권한을 오남용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한 시정농단이자 인허가 장사라고 적었습니다. 또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공공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으로 주민들을 속였다며 아시타비,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안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우려를 넘어 현실화한 문제라며 그동안 있던 증거인멸 정황을 멸거했는데 이 대표 측근들의 발언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하는 데만 5,000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단순 우려 차원이 아닌 이미 현실화한 문제라며 이 대표 최측근들의 은폐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협조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진실을 은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 역시 영장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실체를 은폐하도록 종용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면서 수사 초기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거나 지난해 10월 압수수색을 앞두고는 국회 사무실 PC를 초기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김용 전 부원장이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하라고 시키며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출석을 막고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도 않은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 분위기를 살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담긴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모두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인 이 대표가 영향력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회유와 협박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정 전 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지방교도소에 가면 강력범들과도 혼방 생활을 할 텐데 괜찮겠느냐며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근거로 악용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라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전국 지역위원장과 지지자 등이 대거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은 정치 검찰을 앞세운 폭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검사 독재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대통령실로부터 흘러나온 데 대해서도 해당 관계자를 찾아내 경질하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방탄으로 나오면 영장 계속 청구할 수 있어요.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군요. 이 대표는 직접 당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20쪽 분량 설명 자료에서 구속영장 요건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진술 방식이나 내용을 문제 삼아 영장을 청구한 건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어떻게 범죄 관련 돈이 흘러갔는지 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진술 외에 그 어떤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있는데 개인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연쇄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부당함을 부각하면서 여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내부 단일 대우 기조를 다잡는 쌍끌이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 대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홍위병 노릇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언제 열지를 두고 물밑 수싸움에 들어갔는데 일단 27일 표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권남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규탄대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방탄 결의대회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오롯이 이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적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금 다뤄져야 될. 민주당이 아무 연유도 모른 채 모두 끌려나와 이재명 방탄,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맹비난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과 동시에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이란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비꼬아 맞받아쳤습니다. 배임 혐의 금액만 4,800억 원이 넘습니다. 제1야당 대표 전 대권 후보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이 진짜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 대표를 향한 공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체포 동의안을 언제 표결할지를 두고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 하루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하는데 27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24일, 27일 본회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재판과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 전국이 이어지며 당분간 여야 관계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올 들어 안정되나 싶던 환율이 하루 만에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의 각종 실물 경기 지표가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을 더 키운 건데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2주 전부터 방향을 틀었습니다. 급기야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장중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발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소비 등 실물 경기 지표가 잇따라 견고하게 나온 데 이어 긴축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거란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겁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뉴욕 증시가 1% 넘게 폭락했고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으로선 고려할 변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상단을 5% 넘게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 폭인 1.5%포인트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전반적인 물가에서가 자극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리 격차를 좀 줄이고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공을 들이는 데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금리 동결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개월 만에 다시 1,000건을 넘었습니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만큼 매수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 시티입니다. 9,500여 세대 규모 대단지로 지난달 매매 건수가 23건입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 가운데 1월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헬리시티는 계속 거래되고 있어요. 꾸준해요, 그냥 꾸준히. 물론 지난 10월 전보다는 12월 달부터는 좀 찾아오시는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죠. 4,900여 세대 규모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도 지난달 13건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달에 10건 넘게 매매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크죠. 대출 규제 풀린 게. 금매로 빠진 것들은 물건이 그렇게 좋은 물건들은 아니에요. 한 30명씩 줄서서 봤어요. 그건 맞아요. 서울 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246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으로 대단지 위주로 매수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유지되는 곳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거주 수요는 물론 정비사업 등의 장기 호재를 쫓는 투자 수요도 모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 위주로 팔리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급매물이 소진되면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를 자제하면서 하한가가 오른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어서 바닥을 찍었다고 해석하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경착륙 가능성은 줄었지만 집값 고점 인식과 여전한 이자 부담 등으로 매수세의 본격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정치권 압박과 코픽스 하락 등으로 대출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도 보통 6개월 단위로 조정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타고 최근 8%대를 넘어섰던 대출금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83에서 6.71%로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최저 연 4.3%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정치권 압박에 더해 은행권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달 연속 하락하면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낮아진 대출금리는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금리의 변동 주기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해야 이에 따라 금리를 당장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최근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한때 3%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까지 나오자 문의가 쇄도한 겁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의와 한도 조회가 기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초반 흥행에 성공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조정될지도 관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3에서 4%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출시 직전에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신청 규모가 초반 일주일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 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의 그 고정금리 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적용금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장 권한대행으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추천해 논의 중입니다. 정경련 회장 후보 추천위원장인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재계에서 적절한 회장 후보가 나타나지 않자 허창수 현 회장에게 일정 기간 전경련을 이끌면서 차기 회장을 결정할 차기 회장 권한대행으로 김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전경련은 허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오는 23일 종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추대해야 하는 만큼 이웅열 명예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김 회장의 직책과 임기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던 이성수 SM 대표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2차 영상에서 3월 말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SM 구성원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본업인 음악 파트에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착과 욕심을 멈추라고 말하고 자신과 함께 모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이브를 향해서도 SM의 독립적 경영을 지지한다면서 이사진 7명을 추천한 건 SM을 하이브의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만 느껴진다며 적대적 M&A를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사망자 수가 4만 4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무려 261시간 만에 생還소식으로 구조대가 막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선 지진 후 처음으로 군사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규모 7.8 강진이 덮친 지 열하루째.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의 한 건물자 내에서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진 발생 261시간 만에 생還한 남성은 34살 무스타파 아부치. 병원으로 옮겨져선 건강에 별 이상 없이 기뻐 흐느끼는 동생과 영상통화까지 했고 휴대전화를 쥔 이의 손에 감사 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Duyum seslerinden birazcık da olsa. Allah razı olsun. Allah'ın rahmetinden ümidinizi kesmeyin. Biz hiç ümidimizi kesmedik. Bizim ümidimize öncülük ettiler. Allah onlardan razı olsun. Emeklerine sağlık, yüreğine sağlık kardeşim de. 같은 건물에서 26살 남성도 구조되며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어제까지 26만 4천여 명이 현장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는 시리아에서 수일째 사망자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구조 구호 상황이 훨씬 열악한 시리아에선 지진 후 처음으로 정부군이 반군 지역 도시 아타레브 외곽을 포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인도주의 기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은 지나갔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라는 세계인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애틋함이 전해진 듯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생還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르바두산 정상에 서 있는 예수상이 튀르키예 국가 무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곧이어 시리아 국기 문양으로 바뀝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담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 시작 직전 관중 수만 명이 일제히 침묵합니다. 선수들은 서로 팔을 두른 채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재앙을 겪는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와 함께 한다는 의식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조된 12살 소년. 지진 발생 열흘을 훌쩍 넘긴 260시간 만의 기적입니다. 바로 2시간 전 깊게 파인 잔해 속에서 42살 여성이 살아나옵니다. 248시간 동안 죽음과 맞섰던 소녀는 놀랍게도 의식이 또렷합니다.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vakit geçirmeye çalıştım.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확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구조 소식과 전 세계인의 바람은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주는 버팀목입니다. Elim kolum bağlı. Burada doğup ölmek istesem bile torunumu bulmak istiyorum. YTN 유재복입니다. Este acto mediante una valla de honor integrada por 84 binomios acompañados a su última morada. Recibamos con respeto los restos del Can Proteo. Misión cumplida, campeón. ¡Juntos! ¡Siéntate!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한 종합보고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을 넘는 대규모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중 36%인 120곳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내 1노총인 한국노총은 산하조직에 보낸 3차 지침에서 정부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과 함께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공동 법률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민주노총도 노동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기준점을 넘겼던 TV조선이 점수 조작 탓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수 조작 혐의 아예 부인하시는 건가요?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는 없었던 건가요? 앞서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참호과장 양모 국장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끝은 방통위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피의자로 입건하고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재승인 과정 전반에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한 거로 의심하는 건데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구속되며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상황. 검찰은 조만간 한상혁 위원장을 소환 조사해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만약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고 없던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DNA다, 내부 총질한다며 자신을 비판한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울산 KTX 역세권 의혹 등을 제기한 안철수 후보를 향해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 행동이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 측이 해당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는 안 후보 측 입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면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이 띄운 당정 일체론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논쟁거리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반론이 또 맞선 건데요.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배경을 강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른바 삼김 시대까지 대통령은 여당 총재 역할도 맡았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주요 축인 집권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겁니다. 대통령의 당대표 겸임은
지난 2001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당 총재직을 사퇴하고자 결심했음을 여러분께 알리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당정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당직 임명권과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건 유신잔재라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역시 지난 2005년 11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권과 대권 분리를 공식화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더 민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은 고위 당정회의가 대신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국정 운영에 든든한 지원군을 원했던 대통령은 막후에서 당내 역학구도에 계속 영향을 끼쳤고 이는 공천 파동을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따로, 당 따로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당정 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그 당정 분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최근 여권 주류 그룹이 연일 강조하는 정부 여당 융합론의 핵심 논거도 바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윤심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터라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당정 일체론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강원 삼척에서 굽이길을 달리던 시멘트 운송 차량이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는 땅꺼짐이 발생해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뭇가지 더미 사이 뒤집힌 채 나뒹구는 트럭 한 대. 찌그러진 문틈 사이로 소방대원이 겨우 몸을 밀어놓고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강원 삼척시 국도를 달리던 시멘트 운송 차량이 30m 경사면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남성이 굽은 도로를 달리고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 백맹사거리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가로 세로 20-30cm, 깊이 2.3m가량의 땅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규모가 작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보수를 위해 5시간 넘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로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매설된 케이블선이 처지며 땅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시 조치를 마쳐 도로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음 주 중 복구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긴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중에 아스콘 포장 자재가 생산이 되면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상가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상가 건물을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술집에서 치킨을 먹다 기도폐쇄 증세를 보인 환자의 보호자 자격으로 구급차에 탔다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없지만 공장 4개 동 전부에 불이 옮겨 붙었고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지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시간 만인 새벽 5시 40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주범 이승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또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상대방이 총을 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했고 총을 쏜 것도 이승만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롯데 알루미늄 공장에서 알루미늄 가공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롤러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저녁 8시 20분쯤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구속된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 석방될 뻔했지만 허위 합의서로 드러나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수시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250만 원을 빌려간 A군 주거지에 드나들어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도 A군과 가족을 5차례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18살 B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스토킹 현행범으로 검거돼 구속 송치된 B군은 이후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 합의서는 A군의 어머니가 250만 원을 받고 아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년 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폭설에 무너지면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 등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후배들을 구하려고 체육관에 들어갔다가 숨진 양성호 씨가 최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추모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체육관으로 무너졌습니다.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양성호 씨는 후배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체육관으로 들어갔지만 2차 붕괴가 나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없었다면 올해 33살. 돌에 새겨져 나이가 들지 않는 고인의 얼굴은 여전히 24살입니다. 국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되었고 2014년 청룡봉사상 의상을 수상하기도 하여 거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위한 일에 항상 제일 먼저 나섰다는 양성호 씨. 가족과 친구 곁을 떠난 지 9년이 지났지만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인의 어머니는 주소지인 부산 남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9천만 원대 물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희생정신이 너무나 뜻깊고 숭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의로운 사람 고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기장군 공원묘역에서 영면 중인데 고인 생일인 4월 5일에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으로 이장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본 국왕의 생일 리셉션에서 국군주의의 상징인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처음으로 연주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이 반영됐다고 해석했지만 국내에는 비판의 여론이 거셌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나루히토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회가 열린 서울의 호텔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와 기모노를 입은 참석자들이 호텔로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처음으로 연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적어도 최근 20년 동안은 국내 축하연에서 기미가요를 연주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기미가요에는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표현이 들어있어 그동안 연주를 자제해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영국과 일본 같은 입헌 군주제 나라에서는 보통 국왕 생일에 국경일 리셉션을 열고 두 나라의 국가를 연주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서울에서의 기미가요 연주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반영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싸고 한일 간의 이견이 여전한 상태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없는 뻔뻔함, 군국주의의 잔재이자 침략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감히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아차! 아차! 특히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은 오는 23일인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피해 일주일 일찍 연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지만 최근 중단됐습니다. 간호사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산적한 의료 현안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정부와 의료계가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해서입니다. 각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방향,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문제 등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 현안 해결에 뜻을 모으고 2차례 더 회의를 열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6일로 예정됐던 3차 회의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며 열리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등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의협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협 내부에선 간호법 통과를 못 막은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든 거에 대해서 이제 좌절감과 분노를 크게 느끼고 계시고 대의원회에서 지금 뭐 정부랑 이렇게 뭐 한가하게 현안 협의할 때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의대 증원은 물론 필수 의료 강화와 의정이 일부 합의점을 찾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 의료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 2년 만에 재개됐다 보름 만에 중단된 의정협의체가 또다시 표류하면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공지능부터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미래 산업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대학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익힙니다. 이틀 동안 메타버스와 블록 코딩 등 디지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햄스터 로봇 자율주행차 만들기도 도전합니다. 서투르지만 차근차근 컴퓨터로 작동 방식을 입력하자 햄스터 로봇이 음악 소리와 함께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실제로 엔트리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확실히 재밌고 신나는 것 같아요. 이번 인공지능 교육에는 광주 송어초등학교 학생 3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상 속에 급속히 확산하는 4차 산업 교육을 위해 지역 대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생들의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친다면 절대 어려운 분야는 아니다. 다른 한 교과처럼 충분히 초등학교 학생들도 배울 수 있다. 제가 이번 같이 그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교육부와 함께하는 AI 큐브 캠프엔 호남대학교 교수진과 학생 등 90명이 투입됐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디지털 꿈나무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디지털 교육에 나선 겁니다. 호남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AI 특성화 대학으로 AI 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AI 교육의 어떤 지식과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또 좀 더 깊은 우리 AI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화 교육이 어린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오늘 차츰 전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영남은 곧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낮부터는 그 밖에 남부와 제주, 오후 늦게 강원과 충청, 밤늦게 수도권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많은 곳은 7cm 이상의 눈이 오겠고, 제주도와 호남, 경남은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중서부와 대구는 종일 나쁨, 전북과 경북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영상 3.9도, 부산은 7.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전주가 10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